안녕하십니까? 예. 비 피해 없으셨죠? 참 좋은 데 살아.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이 좋은 동네입니다. 괜히 비싸고 물 차고 물 퍼내고 그런 저기 강남 그런 데 살지 말고, 강남은 요번에 강남은 전 세계에 알려졌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걸. 왜? 물 차니까. 거기서 살겠냐고. 앞으로 그게 수시로 올 건데, 그죠? 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 한번 합시다.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자, 힘내시고, 오늘 저번에 이어서 오늘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재산세 맞아요? 교재 102페이지. 자, 군대 중간중간에 알고 있어도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요약집 준비하시고 요약집 먼저 피세요. 요약집 94페이지죠. 94페이지. 94페이지.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를 하라.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나오고 재산세도 고지서 나오죠. 근데 이제 재산세 고지서 받고 세금 내야 되는데 납부 기한에 못 냈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어. 뭐요?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에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그러면 종부세도 고지서 나왔죠? 그럼 고지서에 납부 기간이 기재됐는데 그때까지 세금 못 냈어요. 그럼 뭐가 붙어? 납부지연 가산세. 명칭이 다르다. 지방세는 뭐라고요? 가산금. 가산금이 뭐야? 그때 뭘로 끝났어요? 금리, 이자.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부터 그게 가산금이야. 그런데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란 명칭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 94페이지 거기서 기억할 건 밑에 과세 대상의 첫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은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여러분 공부상이 뭐죠?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 등본, 등기가 안 됐으면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나 농지원부나 임야 대장 이런 게 공적 장부예요. 공부상에 기재된 현황하고 6월 1일 사용하는 현황이 같아야 정상이죠. 근데 서로 보하면 다르면 원칙이 뭘로 간다?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지금 현재 6월 1일 농사 짓고 있다 이거죠. 자, 등기권리증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임야. 실제로는 뭐하고 있어? 농사 짓고 있어. 농지. 그럼 농지냐 임야냐 뭘로 과세해요? 농지로 봐라. 그게 뭐야?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죠? 그런데 올해 개정된 거 있어요. 다만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찾았어요. 올해 개정된 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에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뭐하면 부담이 낮아지면 시장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보지. 세금이 조금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면 공부상으로 부과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뭘로 부과한다? 공부상으로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다시 정리를 잘하세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다 보면 공부상에 기재된 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재산세가 부담이 더 뭐하면 낮아지면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사실상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공부상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있을 때만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맞는 내용이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정리 알아듣고 이제 쭉 얘기하면 맞아.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거 알죠?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해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세금 계산하죠. 예? 여러분 상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어떻게 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따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따로. 상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 상가 부동산 팔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취득세 계산, 합쳐서 재산세 계산, 합쳐서 양도소득세 계산. 이해가세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과세 대상의 첫 번째 칸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 나왔죠?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가 주택이에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 한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야? 아무 내용도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걸 틀려요. 그런 데서 틀린다는 얘기지. 자, 건물 주택이 있는데, 건물 주택이 있어요. 이거 원래 건축물이죠? 이건 뭐야? 토지. 이게 상가라면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 계산할 텐데 주택이죠? 주택은 두 개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재산세 계산해.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두 개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은 뭐하라? 빼라. 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그 얘기잖아. 가로 안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 시험에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틀리는 거지. 이해가세요?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하는 거 아니고,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두 개 합쳐서 뭘로 과세해요?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토지 건축물에서 주택은 빼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그랬죠? 예. 그럼 여러분 저 뒤에 가서 99페이지 요약지 99페이지 토지는요 6월 1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종합합산 토지, 또 하나는 뭐 별도합산 토지, 또 하나는 뭐 분리과세. 그런데 여기서 종합합산, 또 하나 뭐 별도합산은 합산자가 붙였죠. 그건 뭐야? 시군구 안에서도 소유자 중심으로 뭐하라? 합쳐라. 그러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비사업용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뜻을 모르니까 정리 안 하는 안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뭐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하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어? 투기. 그게 투기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형식상 사용하는 거 비사업용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 종합합산. 농사 짓지 않는 뭐 농지. 왜 가지고 있어? 투기. 그게 비사업용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2번 기준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라고 그랬잖아. 초과자가 붙으면 뭐가 초과됐든 묻지 마.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따지지 마. 그냥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 그리고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지난 거, 그게 종합합산이에요. 비사업용. 그럼 위에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가 뭐죠?
별도 합산. 그럼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의 대표적인 게 1번 뭐예요? 영업용 건축물 그랬죠? 영업용 건축물이 뭐예요? 영업하는 건물. 그게 영업용 건축물이잖아.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거, 이런 건물을 뭐라고요? 영업용 건축물. 공장 건물은 공장 건축물. 그죠?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에 딸려있는 토지, 여기 있는 지금 상가 같은 거 있죠? 여기에 딸려있는 모든 토지, 이거 상가 건물은 영업하는 거잖아요. 사업. 그러니까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그거 하고 또 하나, 거기 이 3번에 보시면 주택이나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 철거되고, 자 6개월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틀려요.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하고 6개월 지났다 그러면 나대지와 똑같으니까 아까 비사업용 종합합산으로 가고,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있다가 없어진 거니까 기본은 인정해 주겠다. 6개월까지는 뭘로 가? 별도 합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 합산은 4번. 사업하는 토지인데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축물 같은 게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있죠? 자동차 회사의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땅 위에 건물은 없지만 주차장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런 토지가 별도 합산이다. 그러면 종합합산 빼고 별도 합산 빼면 분리과세 있죠? 분리과세는 이거예요. 분리가 뭐예요? 따로따로 과세하겠다. 합치지 마라. 그래서 뭐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임야는 수익이 적게 발생하니까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따로 띄어서. 그래서 분리 과세로 가는 거고, 사치성 재산의 토지 있죠? 사치성 재산 하면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재산세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따로 띄어라. 그래서 분리과세에 간다. 이렇게 해서 크게 몇 가지? 3가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뭐?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금 종합합산이냐 별도 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이거 구분하는 거,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럼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어떤 거냐, 조금 순서 바꿔서 저 뒤에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에 가서 보면 방가로 3번 주택이 나왔죠?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기출문제 다뤄보셨듯이 자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자, 이 주택은 건물하고 무엇을? 토지를 갑하고 누가?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또는 건물은 누구? 갑, 토지는 누구? 을. 이렇게 따로따로 소유할 수도 있죠. 땅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뭐예요?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해서 소유자가 달라도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관계없어. 그냥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한꺼번에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온다. 소유자가 달라도 이렇게 계산해. 그래놓고 재산세가 나오면 이것을 갑하고 누구하고? 을한테 세금을 나누죠. 이때 공동소유는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잖아. 비율 퍼센트로 나누면 되고, 이거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죠. 이때는 건물의 기준 가격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에, 토지의 뭐? 시가 표준에. 요거 비율로 어떻게 하나?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를 한다. 중요한 건 공동소유 주택이든 따로따로 소유했던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를 계산한다. 이거. 그럼 시험에서는 뭐라고 물어봐? 자꾸 틀린 걸로 하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뭐하면? 다르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틀리죠? 주택은 소유자가 다르든 같든 간에 여러 사람이 소유했던 무조건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세율 적용한다. 이때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1000분의 1, 0.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거. 다음, 그래서 거기 주택의 1번 보세요. 해당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해도 달라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쳐라. 주택이니까 합산을 해서 거기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거기 3번 보세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로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까 저 1번 다시 가서 동그라미 1번 위에서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까 1000분의 1이니까 0.1부터 0.4까지인데 지금 3번의 1세대 1주택은 0.05%를 빼. 그러면 0.1이 아니라 뭐 0.05서부터 0.4가 아니라 뭐 0.35.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적죠. 세율이.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야. 종부세랑 똑같이.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율이 달라. 세율이 0.5, 0.05가 적대니까. 다주택자는 아까 0.1이죠. 예?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0.05서부터라니까. 이렇게 세율이 다르다. 세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별도로 세율이 따로 있구나. 이해가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9억 이하 그랬는데 올해는요 9억 초과도 다 돼. 9억 초과든 이하든 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거기다 적어요. 거기 3번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5%야. 8월 2일 날 개정된 거. 40 몇 프로? 5%. 좀 이따 나올 거예요. 45% 적어놔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서 알아야 될 것이 4번, 5번, 6번은 필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 1번 동그라미 1번, 그리고 4번, 5번, 6번 이것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묶어서 문제로. 그러면 거기 4번이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재산세를 내라고 그래? 아까 종부세는 왜 내라고 그래? 목적이 부동산 투기하지 마. 그죠? 그럼 재산세는 왜 내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돈을 버니까 세금 내라. 이게 재산세예요. 응익과세. 그러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치성은 돈 많이 버니까 재산세 많이 내고,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건 수익이 발생하지 거의 없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잖아. 그럼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죠. 돈 버는 게 아니잖아, 목적이. 그래서 주택은 기본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게 취지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상가 건물 10억짜리 하고요, 주택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게 세금 많이 나와? 상가가 엄청 많이 나오지. 왜? 상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고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주택은 주거용에 뭐하니까? 살고 있는 거니까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임대사업하면 돈 버는데, 임대사업하는 게 주택이 아니야. 주택법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게 주택이지.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택은.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나와. 왜? 과세 표준이 크니까, 누진세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가구마다 잘라서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야.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다가구 주택은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를 쪼개 잘라. 그럼 주택 몇 개로 봐? 10개. 그럼 분산되죠?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거 됐어요? 그럼 다가구 주택에 10가구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 10개로 보고 각각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3번 5번이죠 한 동의 건물 그랬죠. 10번을 해도 개념이 안 잡히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여러분 건물의 공법 공부하잖아요. 동자 붙는 건물은 아무데나 동자 붙어? 동자 붙는 건물이 뭐예요? 한 동 그러면 집합 건물이죠. 구분 등기가 되는 거, 잘라서 등기되는 건물을 동자 붙이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101동 그러면 건물 빌딩 하나잖아. 건물은 하나잖아요. 근데 세대별로 다 쪼개서 등기되죠. 그런 건물을 집합 건물,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 그런 건물을 동자 붙이는 거예요. 그럼 상가도 뭐야? 잘라서 등기되죠. 그러니까 동자부터 상가도 A동, B동 이해가세요? 그럼 단독주택 안방하고 거실 잘라서 등기돼야 하는데 그건 동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는 주상복합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복합 건물. 그러면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죠. 아파트는 잘라서 각각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죠. 잘라서 각각.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지만 세율이 달라요. 아파트 부분은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하고 상가는 상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그래서 거기 한 동의 건물은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거는 법률에 그대로 법조문이 나온 거니까 여기에 살을 붙이고 그런 게 없어.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면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6번 한구, 구자 붙었어. 그게 뭐냐?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단독주택 같은 게 다 한 구의 건물. 건물은 하나인데 구분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물권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 그죠? 그래서 이 물권에서는 물건 하나의 소유권이 하나, 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예요. 건물이 하나. 이건 잘라서 등기 안 되니까 소유권이 하나, 등기부가 하나야. 이런 건물. 그래서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상가주택, 겸용주택을 얘기해요. 건물을 허가해 줄 때 잘라서 등기는 안 돼. 5층짜리든 4층짜리든 3층짜리든 2층짜리든 잘라서 구분 등기는 안 되지만 허가해 줄 때 위에는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고 밑에는 상가로 같이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내준 거. 그런데 구분 등기는 안 돼요. 등기 권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은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야 세금 부담이 적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상가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 5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대상 봤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중심으로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홀수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 짝수는 중간중간에 한번 중요한 문제 있으면 점검하고 갈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출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보죠.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만 옳게 묶인 것. 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잖아요. 뭐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자, 그러면 항공기 과세 대상이죠. 예, 니은 시가 표준액이 4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선박 과세 대상이잖아. 가격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예, 얼마짜리는 과세하고 얼마짜리 미만은 과세 안 하고 그거 없어. 그냥 선박은 과세 대상. 다음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이죠. 과세 대상. 카지노업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건축물이잖아요. 과세.
당 과수원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거 아닌데요? 아니지. 과세 대상 토지 있잖아요. 토지. 여러분, 토지는 공간정보구청이 관리하는 법률에 28가지 땅의 이름이 있잖아. 전 다 과수원. 이거 전부 다 토지잖아. 과세. 다음 차량. 과세 대상 아니죠. 자동차 같은 건 자동차세 내지 재산세 과세 대상 아니고, 골프영권도 과세 대상 아니고, 기계 장비도 과세 대상 아니고, 광업권도 과세 대상 아니고, 법령에 정한 신고된 25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은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비읍, 시옷, 이응, 지읒 그거 빼고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자, 비읍 들어가면 안 되고 시옷 들어가면 안 돼. 지읒 들어가면 안 되죠. 2번 지읒 들어갔으니까 틀렸고, 3번은 비읍이 들어갔으니까 틀렸고, 4번은 시옷 들어갔으니까 틀렸고, 비읍도 틀렸고, 그죠? 5번도 시옷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어떤 분은요, 이상하다. 과세 대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4개밖에 없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모두 골라라. 그게 아니잖아. 지금 옳게 연결된 거 하나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죠. 모두 골라라 그러면 5개, 6개 다 골라야 되지만, 모두 고른 거 그게 아니잖아. 옳게 연결된 거. 답은 몇 번? 1번. 그죠? 자, 물어본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봐요. 2번 같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거, 기계 장비 아니고, 그죠? 25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도 건축물이죠. 건축물 과세 대상. 골프영권, 광어권, 차량 과세 대상 아니다. 답은 2번이죠. 예. 자, 3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과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을 뭐한다? 포함한다. 틀렸죠. 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건축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죠. 그래서 건축물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 포함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2번.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인데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부속된 뭘로 봐요? 토지로 봐요. 20배가 아니라 10배까지만. 틀렸고, 3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틀렸죠. 무심코 가면 안 돼. 틀려요. 지금 토지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주택을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 주택하고 관련 없죠.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건 토지에 대한 거고 주택은 거기에 관계가 없지. 그래서 주택 때문에 틀렸고, 4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 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시군구 안에 나대지 같은 비사업용 토지가 있으면, 여러 군데 있으면, 소유자가 같으면 다 뭐하라?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해.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걸 뭐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러분이 김포시 안에 나대지 10군데 있다. 그럼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 합쳐서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5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요 질문 여러 번 물어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김포시 안에 주택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김포시장이 여러분한테 재산세 계산할 때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10개 있다고 해서 10개 합쳐서 계산하느냐? 아니다. 주택마다 각각 계산해. 주택이 10개면 10개의 재산세가 나온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이 여러 개 있다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하는 거지, 주택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주택과 주택을 합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과세 표준으로 하여, 거기서 틀렸죠.
주택마다 각각 재산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죠? 다음 104페이지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 자, 4번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것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그거 체크만 하고 갈게요. 4번은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이죠. 다른 거랑 합치면 안 돼. 이건 따로 띄어서 분리과세 1000분의 얼마 40 아주 높게 부과를 해야 돼. 분리과세예요. 자, 5번 갑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하면 비사업용 토지죠. 비효율적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1번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무언지는 모르지만 초가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라.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상업용 상가용 건축물 기준 면적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하는 거죠. 별도 합산. 군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되죠. 분리과세에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골프장용 토지하면 해원제란 말이 없어도 사치성 해원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다? 분리과세에 가서 세금 많이 부과하고, 전답 과소는 농사 짓는 농지죠. 세금 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분리과세로 간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 다 틀린 거 1번. 이건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받아야 될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비효율적이죠.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용하는 토지 또는 화물 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는 대중운송수단이에요.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리과세가, 사업은 원래 별도합산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이야.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교통요금을 못 올리게 통제를 하는 대신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요. 분리과세 갑니다. 분리과세. 이거랑 비슷한 공익사업이 뭐 있어요? 염전, 소금 생산.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소금은 가격을 국가가 통제를 해. 대신 너네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게. 분리과세. 사업은 사업인데 공익사업. 그래서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리, 설치 관리 허가받은 법인 묘지, 법인이 묘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사업하는 거죠. 예, 별도 합산. 틀렸네.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 사업하는 거, 예, 공원묘지 같은 거. 다음 종중소유 임야, 종중소유 임야 또는 종중소유 농지. 기본이 뭐야?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간다. 다음 5번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 100분의 얼마 이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이거요, 이것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요거. 자,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나대지죠. 나대지면 어디로 가요?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죠. 그럼 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로 종합합산으로 가면 다른 걸로 가는 것보다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려고 이 토지 가격이 시가표준액이 1억이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1억짜리 하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놨어. 이 건물이 요 가격의 몇 프로? 2%에 미달한다. 여러분 1억의 10%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죠? 1%면 100만 원, 2%면.
그러니까 1억짜리 하는 땅 위에다가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놓은 건 이건 형식상 지어놓은 거죠. 요런 거 지어놓은 거, 요런 거. 뭐야? 개집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건축물이야. 적어도. 그래서 이때는 요 바닥 면적은 인정해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 별도 합산.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대지와 똑같다. 종합 합산. 그러니까 요 건축물 바닥 면적이냐 바닥을 제외한 토지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 보세요.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 그러면 초과하는 토지 그 얘기야. 초과하는 건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바닥 면적까지는 뭐고? 별도 합산.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나대지와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에서 틀렸습니다. 됐어요? 다음. 자, 9번은 생략을 하고 대신 8번으로 갈게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 분리과세 구분해서 틀린 거 그래서 몇 개인가? 기억,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서 소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여러분 사회복지, 양로원, 보육원 이런 데서 농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 짓는 농산물을 다른 데 팔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뭐 하겠다? 소비하겠다. 이건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분리과세 1000분의 0.7 분리과세 맞아요. 다음 종중이 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소유 농지나 종중소유 임야 이렇게 나오면 기본이 투기가 아니다. 분리과세. 물론 90년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6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이 날짜가 표시되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 이렇게 나오면 투기가 아니다. 분리과세 1000분의 얼마? 0.7. 다음 이거 90년 5월 며칠? 니은은 틀렸고 5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리과세 이것도 틀렸네. 다음 니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염전, 소금 생산하는 거 사업은 사업이지만 공익사업 별도로 관리해 분리과세 갑니다. 참고로 1000분의 2 세율은 1000분의 2 0.2 분리과세 맞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받은 자가 차고용 토지라고 그랬죠. 예? 아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헷갈리는 부분 자동차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건 대중운송수단이야.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터미널 사업이 아니라 택시회사가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시간 다 끝나고 넓은 공터에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예, 토지 외에 뭐가 없어도 비록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합산이지. 별도합산. 그죠? 별도합산. 그래서 틀렸네. 그럼 여기 틀린 건 니은 틀렸죠. 디귿도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도 틀렸다. 됐어요? 예. 다음 10번 가죠. 11번 갈게요. 11번. 다음은 재산세에서 낮은 과세를 위한 분리과세에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기준 면적인의 일반 영업용 건축물 그랬죠.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하는 거잖아. 이런 건물의 토지는 뭐죠?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요 세율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세율까지 기억할 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임야 그랬죠. 공익목적 분리과세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 세금 부담을 줄여주죠. 1000분의 얼마? 0.7. 다음 입지 기준 면적인의 공장 건축물 부소 토지. 공장 건축물 부소 토지, 공장 용지죠. 이 뭐예요? 공장이니까 별도 합산, 그죠? 그런데 좋아요. 다 4번. 참고로 3번 기준 면적인의 공장 건축물 부소 토지. 실제로 이것이 어디에서 시험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공장 용지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틀려. 예? 주거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있을 장소가 아니니까 별도 합산 가고,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있어도 되니까 분리과세로 가는데 그런 표시가 0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 것이 다 틀린 것. 분류될 수도 있어요. 예? 예. 다음 4번 과세 기준을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그리고 기준 면적인의 목장 용지도 보다 분리과세. 그래서 답은 1번. 뭘로 가요? 그건 별도 합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 부분 잠깐 보죠. 요약집 잠깐 보실래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104페이지. 요약집 104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은,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60%, 70% 이렇게 돼요. 아주 높아.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계산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이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거기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나온 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런데 밑에 2번에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이 한 35%밖에 안 돼. 낮아. 그래서 결론은 시가 표준액 그대로 계산하겠다. 선박하고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어요. 참고로 밑에 박스, 토지나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 올해 70%. 그리고 두 번째,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 있죠? 주택은 몇 프로? 60%. 그죠? 주택 옆에다가 가로 열고 메모하세요. 1세대 1주택자 45%. 예? 다시 한번, 주택은 몇 프로요?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죠? 그런데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5%야. 45%.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이제 물어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르다는 거. 됐어요? 자, 다음 세율 보신 김에 세율까지 봐요. 여러분, 제가 기본서 할 때 세율에서는 크게 4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거기 세율 밑에 첫 번째 줄, 시장 군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가감한 건 해당 연도로만 끝나는 거지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계속 적용하는 거 아니다. 됐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재산세에서 상징적으로 제일 높은 세율, 고율 그랬죠. 부동산 중에서 제일 높은 게 1000분의 얼마? 44%짜리가 있죠. 뭐죠?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하면 뭐죠?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1000분의 40. 그리고 별장이 있죠. 거기서 사치성은 자 뭐예요? 해원제 골프장, 고급 뭐라고요? 오락장, 그리고 뭐 있습니까? 별장. 이 사치성은 1000분의 얼마? 40. 부동산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1000분의 40이 어디 있느냐? 요약집에 확인만 해보고 갈게요. 자, 104페이지 맨 밑에 분리 과세 대상 박스에 보시면 마지막 칸,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얼마? 40 나왔죠? 토지. 그럼 사치성은 토지만 아니지, 건축물 따로. 그래서 오른쪽 메뉴에 방가로 2번 건축물 박스 세 번째 칸에 골프장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 있죠? 그것도 1000분의 얼마? 40.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됐어요? 그럼 사치성 또 하나 있네네. 방가로 3번 주택 있죠? 주택의 2번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을, 주거용 건물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별장. 별장은 토지 건물 합쳐서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얼마? 40.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일 낮은 거 뭐가 있어요? 저율. 저율을 하면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얼마? 0.7. 그죠? 뭐 있습니까? 이것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죠.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 그죠?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 특정 임야라고 하죠. 공익에 제공되고 있는 임야,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1000분의 0.7이면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재산세에는 중과세가 하나 있어요. 중과세. 그것이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6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과밀 억제권역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서울 중심으로 16개 위성도시 묶어놨어요. 인구가 집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안에다가 공장을 부하면 신설하거나 증설, 공장 없었던 공장을 만들면 공해가 심각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교통이 혼잡하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토지 말고 공장 뭐에 대해서만, 공장 건축물이에요.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만 표준 세율의 몇 배? 100분의 5배. 몇 배야? 5배. 그것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 하겠다. 공장을 한 번 신설 증설했으면 그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배로 중과세 한다. 됐어요? 예,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과 세율까지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몇 문제 다뤄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107페이지 대표문제 23회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설명 옳은 거.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틀렸죠.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일체라는 얘기는 합친다는 얘기는 맞아. 그런데 과세표준은요, 시가표준에게다가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야. 예?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빠졌으니까 틀렸고, 예?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에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인데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돼. 틀렸고,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격, 그게 시가표준액의 그 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다. 이해가세요? 틀렸고. 3번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아니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나오면 거기에나 역시 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된다니까. 부동산은 그래야 과세표준이에요. 개별공시지가가 1억이다 그럼 거기에 70%면 얼마? 7천만 원. 그게 과세표준이지. 그래서 1, 2, 3번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는 게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고,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자, 이거는 옛날에 출제됐으니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번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틀리지. 왜?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45%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어져야 되겠죠. 뭐라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럼 맞아. 1세대 1주택자도 아니다 이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 주택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 1세대 1주택자는 몇 프로? 45%. 그래서 뜻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기는 그냥 표시한다면 다주택자다 그럼 맞아.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도 역시 똑같아요.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 된다. 이해 가세요? 예. 다음 이번에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그럼 13번 가기 전에요 12번에 12번 봐야 되겠네요. 옳은 것 그랬네. 1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 증명 그런 거 없죠.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돼요. 틀렸고, 토지도 개별 공시지가에 곱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3번 틀렸고, 4번도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격 그게 시가표준액이에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70% 곱해야 과세표준. 답은 5번이죠. 예. 자, 그래서 13번도요 재산세 과세표준 설명 틀린 거. 1번 기억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죠. 거기에다가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물론 여기도 이제는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1주택자다? 아니다. 다주택자다 그러면 60% 맞고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45%. 다주택자로 봐요. 예, 개정되기 전에 나왔으니까. 예, 다주택자면 몇 프로? 60% 맞고,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야 되니까 틀렸다. 디귿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에게 이것도 다주택자라고 봐요. 100분의 얼마? 60을 곱해야 과세표준. 그거 맞죠? 예, 다주택자로 보고. 다음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 70%가 아니라 몇 프로? 45%일 수도 있고, 예? 60%일 수도 있죠. 왜? 아까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는 45%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다음 미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갑이 토지는 을 이렇게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그때 세율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갑은 건물, 을은 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달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합산을 해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비읍.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에 벌러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죠? 다가구 주택에 세 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쪽에서 몇 개로 봐라? 세 개로 봐라 이 얘기예요.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에 벌러 본다, 부속된 토지로 보겠다. 여기 보세요. 다가구 주택 3층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택 몇 개로 봐? 예? 세 개로 보잖아요. 그럼 토지도 n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 3등분 해야 되잖아요. 요 비율대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 하나로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니은하고 니을하고 미음 세 개죠? 예, 틀렸습니다. 자, 그럼 세율 14번. 세율은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 잠시 쉬었다 가죠.